자, 오늘은 상계 채권 변제 채권 소멸 파트에서 우리가 어제 변제에 대해서 배웠고, 변제 중에서 변제자 대위도 배웠고, 또한 대물 변제, 경계까지 배웠고, 오늘은 상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상계. 자, 상계는 동종 채권이고 일방적 의사 표시이고 단독행위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계하겠다 하고 표시하면 상계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런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리고 1번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 자, 여기 칠판을 공유할 테니까 칠판을 보고 칠판 보이지? 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갑에게도 채무자인 갑에게도 채권자인 을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채권이 생겼어. 채권이 원래 있었든지 생겼든지 뭐 그렇게 돼서 통상 이제 나중에 생겼겠지. 이런 채권이 생기면 내가 받아야 할 채권과 내가 줘야 할 채무,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나의 채권, 이 두 가지를 같이 내가 받을 만큼 을한테 안 주면 되겠지. 그것을 상계라고 해. 상계. 그래서 이것을 상계라고 하는데, 자, 내가 받아야 할 이 채권은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는데 난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데 줘야 할 채권은 부산이다. 부산 가서 내가 줘야 된다. 네. 그러면 못 하느냐? 할 수 있다.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가 가능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가 가능 시에는 그 채권자는 상계가 가능하다. 자, 칠판 보고 나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예를 들어 뭐 지금 보이는 선에서 끝나. 채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이때 지나면 어떻게 되지? 채권이 소멸돼 버리지. 채권이 소멸돼서 내가 받을 게 없어진단 말이지. 근데 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가 어떤 나의 채권자, 나는 이제 나에게 A라는 채권자가 있었어. A라는 채권자에게 내가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가 줄 채권, 이것과 상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계 적상이 되었어. 상계할 수 있었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렇다면 내가 이때 비록 상계를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끝났어. 내 채권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소멸시효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멸시효 이후에라도 상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100만 원을 1월 1일 날부터 받을 게 있었는데 2월 1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2월 1일까지 내가 달라고 안 해서 그러면 채권이 소멸되는데 마침 1월 20일 날 내가 줘야 될 그 채권자에게 내가 줘야 할 이 채권과 내가 또 갚아야 할 채권이 같이 요 상계 적상이 되어서 셈셈이 할 수 있는 때가 1월 20일이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10일을 지나서 채권이 소멸했지만 이미 내가 그때 상계할 수 있었다면, 소멸시효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 네. 자, 1번 매수인의 담보 책임과 도급인 손해배상 채권에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채권 제척 기간 그러니까 소멸시효하고 다르지.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지난 것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동일하다. 즉 이 제척 기간도 상기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말이야. 제척 기간 전에 상기할 수 있었다면 이후에도 상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과 도급인은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기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자동 채권, 수동 채권 내가 설명했지? 자, K라는 사람이 어제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얘기했어. 다른 거 할 때. 자, K라는 사람이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받아야 할 채권이 있고 누구 A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데 A도 K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서로 간에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이 있는데 이 K라는 사람이 자, 내 채권 소멸하는 대신 너도 소멸해. 서로 셈셈이 하자. 이렇게 하면 K가 주장을 했지. 예를 들어 K가 나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받지 마. 이렇게 상계를 주장해. 그래서 상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자동채권이라고 해요. 자동채권.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온유가 지연이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 지연이도 온유한테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 지연이도 온유한테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 그래서 온유가 지연이한테 야, 나 너한테 1억 받는 거 중에 네가 나한테 받아야 될 이 5천만 원 셈셈이 하자. 상기하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온유는 얼마 받으면 되지? 저는 5천만 원. 이제 5천만 원만 받으면 되지. 5천만 원 받으면 돼. 왜? 상기됐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온유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온유가 가지고 있는 이 1억이라는 채권을 우리가 자동채권이라고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상계 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요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2번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지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을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상계하는 채권이 자동채권이다. 상계 당하는 채권이 수동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워. 알았지? 네. 상계하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당하는 게 수동채권이다. 자, 벌금 채권도 상계가 가능하다. 벌금 채권도 상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정부 시에서 온유한테 뭐 아니면 의정부 그러니까 시에서 온유한테 세금을 물렸어. 벌금. 뭔가 네가 예를 들어 과속을 했든지 뭔가 잘못을 해서 벌금을 물렸어. 벌금 100만 원을 온유한테 받을 게 있어. 의정부 시청에서 온유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온유도 의정부 시청에다가 예를 들어 뭐 땅을 팔아가지고 의정부 시청에 땅을 팔아가지고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 그러면 비록 의정부 시청은 벌금을 받을 게 있는 거지만 이 벌금으로도 이 온유한테 7천만 원 내서 상계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온유는 얼마 줘야 돼? 의정부 시청에? 벌금을 상계해가지고 그럼 얼마 줘야 돼? 칠판 보고 있나? 네. 온유가 원래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의정부 시청에 나한테 벌금을 100만 원 먹였어. 그럼 얼마를 주면 돼? 상계한 가격 100만 원을 상계해서 900만 원. 900만 원 주면 되지.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너한테 100만 원을 상계를 해버린 거야. 이 벌금 채권도 상계를 할 수 있다. 알겠지? 자, 4번.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 자동채권이 그 상계를 하는 채권이죠. 그래. 상계하는 채권. 자, 온유가 지연이한테 받을 채권이 1억이 있는데 이 1억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지연이가 언제 갚기로 했냐면 2월 1일 날 갚기로 했어.
그러면 1월 20일 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안 되지. 2월 1일 지나야 돈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월 1일이 뭐냐면 변제기지. 변제기. 2월 1일이 변제기야. 자, 그리고 또 지현이가 지현이가 온유한테 이번에는 뭐 1억을 빌려줬어. 이 지현이가 온유한테 빌려준 것은 변제기가 언제냐면 3월 1일이야. 변제기가. 그래서 변제기가 서로 달라. 자, 그랬을 때 온유는 지금 2월 1일이 되면 온유는 2월 1일이 되면 지연이한테 야, 나 너한테 받을 거 1억 있어. 지연이 나한테 받을 거 1억 있어. 지연이 너도 나한테 받을 거 1억 있지? 그렇지만 나는 변제기 지났으니까 내 거하고 너 거하고 셈셈이 하자. 할 수 있어. 왜? 2월 1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 2월 10일 날 온유는 지연이한테 상계를 할 수 있어. 자기 채권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데 지연이는 아직 3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가 온유한테 상계하자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알았지? 그래서 상계도 못해요. 자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가 없다. 수동 채권은 근데 변제기를 뭐 도래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수동 채권은 전혀 관계없다. 자, 4번. 지연이 지금 들어왔나? 지연이 안 들어왔나? 예, 자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자, 지금 상기하고 있어. 2-9-7쪽. 자, 이제 1번. 요거는 이제 잘 보고, 갑이 을한테 1억의 채권이 있어. 갑이 을한테 받을 게 1억 있지. 갑이 을한테 받을 게 1억 있어. 갑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을이 갑한테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때 갑이 이 1억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을 A한테 양도를 했어. A한테 양도를 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얼마 남았지? 6원이요. 다시 잘 들어. 못 받지 않나요? 아니, 잘 들어봐. 자, 잘 들어봐. 자,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은 1억이야.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은 1억이야. 네. 1억 중에서 5천을 A한테 양도를 했어. 5천을. 아, 네. 5천을 양도했고, 근데 을이 또 갑한테 받을 수 있는 게 5천이 있어. 자, 이런 상황이면 받지 않나요? 갑은 을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어? 그 5천 양도했고 그리고 5천 줄 게 있으니까. 5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원래. 자, 이 상황에서 네. 을이 A한테 상계를 주장해. 상계. 나 갑한테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A 네가 줘. 왜? A 너한테 있는 그 5천만 원으로 나 상계할래. 을이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네. 을이 A한테 주장했어. 왜? 네.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1억의 채권이 지금 A한테 5천 갖고 지금 갑한테 5천이 남았지. 네. 이렇게 1억의 채권이 반반으로 구분됐어. 그래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을이 A가 가지고 있는 그 5천과 상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상계를 주장했어. 그러면 네. 을은 자, 이 상황에서 을은 A한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왜 갑한테 상계를 주장하지 않고 A한테 상계를 주장하지? 자,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을은 갑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갑한테 상계를 주장해야 되지. 원래 갑한테 빌려준 돈이니까 갑한테 상계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 5천만 원을
이 채권이 갑의 채권이 A라고 양도됐기 때문에 을이 이 5천에 양도된 채권과 상계를 하고 싶어서 상계하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것도 가능하다. 갑한테도 상계하자고 할 수 있고 을한테도 상계하자고 할 수 있다. 갑한테도 상계하자고 할 수 있고 을한테도 상계하자고 할 수 있다. 이해되나?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해했어요. 이해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림 그릴 수도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의 채권을 먼저 빌려줬고 그리고 을이 갑한테 또 5천의 채권이 또 생겼어. 나중에 5천의 채권이 생겼는데 이 5천의 채권으로 갑과 상계를 하려고 했는데 갑이 그 사이에 A한테 양도를 한 거야. 반을 5천을. 자, 그랬을 때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5천과 상계해도 되고 A에게 양도된 5천과 상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양도인 A에게 원래 양도인 그러니까 양도인 갑한테 먼저 상계하고 또 뭐 돈이 있으면 A한테 상계하는 게 아니라 을 입장에서는 아무나 누구한테나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을은 A든 갑이든 누구한테도 다 상계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채권 양도시, 채권의 일부 양도시, 채권을 일부 양도하면 이제 채권이 분할돼 버리지. 갑한테 5천, A한테 5천 이렇게 분할 채권이 성립하고 이때는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해서 상계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상대방으로 지정해서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인에 대해서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채권 총액 비율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을이 상계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상계하면 된다. 을이 상계하고 싶은 사람과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다. 조금 어려운데 이해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이제 상계적상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지은이 한번 설명해 봐라. 상계적상. 김지연? 네. 상계적상 설명해 보라고. 근데 상대적상이 이게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약간 쌤쌤이 같은 건데 둘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A가 B한테 1억 채권이 있고 B도 A한테 1억 채권이 있는데 그리면서 해봐. 칠판에. 아니 저 컴퓨터라서 못 그려요. 그래 해봐. 말로 해봐. 그릴 수 있어요. 일단 말로 해봐. 지연이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A한테 1억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갚아야 할 날에 아닌가? 일단 갚아야 할 날에서 이제 내가 너한테 1억 주고 너 나한테 1억 줘야 되는데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채권 그냥 없애는 걸로 이렇게 쌤쌤이 치자해서 없애는 게 상대적상 아니에요? 자, 온유가 상계적상 한번 설명해 봐. 네. 제가 이걸 쓸게요. 일단은 상계적상의 줄임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계적상은 상계하기 적당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은 여기 일단은 을이 1억 원에 이걸로 하고 보지 말고 갑이 더 많으니까 일단은 갑이 1억을 빌려줬고 그 후에 이제 을이 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 타임스탬프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갑이 1억 채권의 소멸시효가 여기까지인데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셨듯이 이제 여기 자동채권 이 사람이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자동채권이고 여기 을
소멸시효는 수동채권인데 음, 이 상태에서 여기가 소멸시효 있을 때 이 상태에서 현재 뭐 여기가 1월 20일 아까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1월 20일에 할 수 없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기할 수 있는데 이게 변제기가 이때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기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서 네. 뭐 현재까지는 잘 했는데 잠시만요. 소멸시효라기보다도 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갑이 받아야 될 1억에 이 변제기, 그러니까 이제 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 이 변제기가 예를 들어 여기였어. 보는 바와 같이 그게 1월 20일이야. 1월 20일 날 이때부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그전에 아직 빌려가고 1월 20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없잖아. 네.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부터 뭘 할 수 있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때부터 상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이 변제기가 지나야 상계를 할 수 있는 거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변제기, 요 때를 우리가 뭐냐면 상계적상이라고 한다. 상계적상. 상계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점, 상계적상. 상계가 되는 시점. 요게 상계적상이야. 자, 근데 이 변제기 때 내가 상계를 할 수 있었는데 변제기를 지났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상계를 안 했어. 안 하고 소멸시효가 네가 얘기한 대로 소멸시효가 지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채권이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지는데 내가 변제기 소멸시효 전에 상계적상이 일어났다면 상계적상이 변제기에 와서 상계적상이 일어났다면 내가 비록 소멸시효 이후에라도 내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상계적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상계를 할 수 있는 시점. 그게 상계적상이야. 지연이 알겠나? 이해했어요. 지연이는 모르겠나 아직도?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상계를 할 수 있는 시점,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 언제? 내 채권이 변제기가 지나야 그때부터 나는 상계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직 달라고 말할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앞으로 받을 거와 네가 나한테 앞으로 줄 거를 상계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지? 너 나한테 돈 줄 거 있지? 그거하고 상계하자. 이거는 돼.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나 받을 거 지금 네가 나한테 받을 거하고 상계하지. 이건 안 된다고. 오케이? 그게 상계적상이야. 그래서 상계적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상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상계적상을 모르면. 그래서 합의하에 변제기 전에 할 수 있어요? 합의하에가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면 내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뭐라고 형성권이라 그랬잖아. 합의 안 해도 돼. 상계하자. 그럼 상계하는 거야 그냥. 형성권이라고 했잖아. 상계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마치 상계적상 시에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내가 상계를 주장하지 않아서 나중에 차후에 상계를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언제 상계되는 걸로 소멸되느냐 하면 상계적상 시에 소멸되는 걸로 소급된다. 오케이? 내가 상계를 하는 그 시점에 상계가 되는 게 아니라 1월 20일 날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내가 비록 2월 1일 날 상계를 주장을 해서 상계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 1월 20일 날 상계된 걸로 처리가 된다. 소멸이 소급해서 소멸된다. 네. 이해했어요. 그래. 자, 그런데 내가 상계하려고 하는 것은 5천만 원인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은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이거 온전하게 상계가 안 되지. 나는 5천만 원을 상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가진 건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상계가 아니야. 이건 뭐 그냥 변제야, 변제. 오케이? 서로 셈셈이 할 수 있어야 상계야. 알았지? 셈셈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셈셈이.
그거 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1대1로 싹 소멸돼야 상계야. 네. 자, 2번.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A라는 사람이 이제 B에게 서로가 이제 채권이 있는데 둘 다 채권이 있어. 둘 다 채권이 있는데 A가 B에게 나 상계를 주장을 했어. 이것을 어떻게 소송으로 나 너 채권과 상계할 거야 이렇게 상계를 주장했어 소송으로. 그래서 도래한 다음에요. 뭐 변제기를 도래했든 안 도래했든 어쨌든 상계를 주장했단 말이야 B한테. 그런데 이 B가 소송으로 상계를 주장이 됐을 때 이 B가 너 상계 주장했을 때 상계로 할 때 그 상계 거기에 대해서 이 상계는 잘못된 거야 하고 상계를 다시 또 재항변할 수는 없다. 자, 다시. 이 부분 다시. 자, 상계를 A가 주장했지. A가 상계를 주장했을 때 B가 이 상계에 대해서 항변을 했어. 네. 야, 그거 상계할 수 없어 하고 항변을 했어. 상계할 수 없어 항변했을 때 A가 다시 아니야 상계할 수 있어 하고 요걸 다시 또 상계 재항변으로 또 소송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상계 재항변은 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 알았지? 상계 재항변은 안 된다. 상계 재항변은 안 된다. 항변한 거에 대해서 또 항변은 안 된다. 소송으로. 자, 판례.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 원고가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 재항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계 재항변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외워도 상계 재항변은 안 된다. 자, 이제 상계를 하는데 상계를 한다는 게 뭐야? 나도 받을 게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받을 게 있고 이럴 때 서로 상계하는 거지. 서로가 채권이 있을 때 상계하는데 서로가 채권이 있는데 책임 제한도 할 수 있고 상계도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책임 제한이 뭐냐면 책임 제한이라는 것은 온유가 차가 있어. 지연이가 그 차를 좀 태워달라고 했어. 그래서 온유가 지연이를 온유차에 태웠어. 온유차에 태우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냐면 온유가 지연이한테 어쨌든 사고의 책임을 온유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지연이한테 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지연이도 사실 온유차에 얻어탔잖아. 맞지? 얻어탔기 때문에 지연이한테도 사실 일부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고가 100이다. 그럼 온유가 70의 책임을 진다면 지연이한테도 30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서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그것이 책임의 제한이야. 책임. 온유한테만 다 100이라는 것을 책임을 다 지우지 않고 지연이한테도 일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온유의 책임을 제한해 주는 거야. 다 지지 않도록. 알았지? 자, 그래서 온유와 지연이한테 서로 요 상황에서 온유도 지연이한테 또 채권이 있고 지연이도 온유한테 또 채권이 있어. 그러면 온유와 지연이가 이것을 그냥 상계로 다 하고 책임을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요 책임부터 나누고 그리고 상계를 하는 거야.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온유는 70, 책임이 70, 지연이는 책임이 30 요렇게 한 상태에서 또 서로 간에 채권을 예를 들어 그러면 온유가 지연이 30이야. 그러면 70에서 30 빼서 온유는 40을 책임지고 지연이는 30 없어져. 요렇게 그럼 온유가 40만 주면 되지. 요렇게 하는 거지. 상계를 먼저 해버리고 책임을 제한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 순서를 알아야 된다. 책임을 먼저 제한하고 상계를 한다. 오케이?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 자, 또 나중에 가면 과실상계라고 상계도
과실에 따른 상계와 손익에 따른 상계가 있어. 어떤 어떤 사람의 잘못, 불법 행위라든지 뭐 부당 이득이라든지 어떤 과실에 따른 상계를 하는 게 있고 서로의 손해와 이득에 따른 상계를 하는 게 있어. 그런 상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는 과실 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 상계를 하는데 이 책임 제한과 상계가 붙을 때는 상계가 나중이다. 책임 제한 먼저 하고 상계를 한다. 이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많이 나와. 아이고. 자, 두 번 이제 판례.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해서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서로 간에 공평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로 간의 책임을 먼저 채무자만 예를 들어 온유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온유한테 100이라는 이 책임을 다 지어버리면 온유만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온유의 책임을 비록 사고는 냈지만 그래서 물어줘야 될 채권은 있지만 그러니까 채무는 있지만 온유한테 100이라는 채무를 다 지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평을 위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 상계를 한다. 오케이?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자 밑에 항변권이 부착된 자동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자동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 채권에 혹이 하나 달려 있어. 혹. 무슨 혹이냐? 이 자동 채권으로 이 채권을 실행해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내가 무조건 뭔가를 해야 돼. 해야 받을 수 있어. 이 자동 채권은. 이 자동 채권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야. 이 혹이 하나 있는 거야. 혹이 없는 채권이라면 얼마든지 상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혹이 달린 채권은 상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혹, 경계 같은 건가요? 아니, 그거와는 다르고. 자, 그래서 이 혹이 달린 채권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거.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 자, 예를 들자면, 온유하고 지연이가 매매를 했어. 그래, 온유한테는 뭘 해줄 책임이 있지? 집을 줄 책임, 등기의 채무가 있지. 등기의 채무가 있지. 지연이한테는 뭐가 있지? 지연이는 현금을 지급할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지. 요 채무가 있어. 자, 근데 온유가 요 등기를 해줘야 될 요 채무, 응? 그리고 또 등기를 해줘야 될 채무가 있다는 것은 온유한테 무슨 채권이 있지? 돈 받아야 될 채권이 있지. 돈 받아야 될 요 채권이 있지. 온유가 받아야 될 요 돈 받아야 될 요 채권에는 이 채권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해줘야 돼?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등기를 해줘야 그래, 등기를 해줘야 되는. 이 채권은 그냥 돈 줘 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야. 무조건 내가 등기를 해주면서 돈 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혹이 등기를 해줘야 되는 혹이 하나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이 혹을 떼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어. 내가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온유가 비록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채권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항변권이 부착된 자동 채권 가지고는 상계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시이행 항변권과 사전 구상권이다. 사전 구상권.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해했지? 동시이행 항변권. 자, 사전 구상권은 뭐냐 하면 뭐 내가 지워도 지워지나? 지워봐라. 지워줘요. 지워져? 이 다 지워봐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사전 구상권은 뭐냐면 자, 사전 구상권은 내가 계속 몇 번 얘기했던가? 네, 이건 알아요. 구상권이 뭐야? 확실히 알아요. 지연이가 설명해봐라. 구상권이 뭐지? 네. 네.
비슷한 거요. 설명을 해봐. 네. 그러니까 그 보증금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빚 갚아준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B가 A 빚을 갚아줬으면 A 빚을 갚아줬으면 이제 C가 여기서 채권자라고 하면 잠깐만요. 대위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지?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기다려봐. 모르겠어, 지연이? 네.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네. 이제 법학은 네. 네.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100가지 아는 거는 필요하지가 않아.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알았지? 네. 지연이 알았나? 네. 그냥 조금 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네가 자꾸 노력해야 돼. 그러면 온유가 설명해봐라. 구상권이 뭔지. 네. 이거 잠깐 지워도 되나요? 글씨요. 해봐. 그냥 구상권은 이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제 B라는 사람이 1억을 일단은 갚지를 못해가지고 C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거를 채무를 변제해주고 이 1억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대신에 여기에 구상권이 생기고 그 이 피보정 권리가 C한테로 넘어가면서 구상권과 변제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 변제자 대위권. 변제자 대위권이 두 개가 생기면서 변제자 대위권이 생기면서 이 C가 대신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그러니까 돈을 내가 1억 대신 갚아줬으니 너가 이제 나한테 1억 이 A한테 갚지 말고 나한테 갚아줘라 하는 게 구상권. 그래, 그 말이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돈을 썼으니 내가 쓴 만큼 너 나한테 줘 할 수 있는 게 구상권이야. 네, 그 대신 표보정 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 그게 구상권이다. 그게 구상권. 자, 그게 구상권인데 사전 구상권은 뭐냐 하면 사전 구상권을 내가 앞으로 1억을 너 대신 내가 1억을 갚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1억을 나한테 줘 하는 게 사전 구상권이야. 내가 앞으로 1억을 너를 위해서 1억을 내가 대신 갚을 건데 그러려면 너 나한테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미리 줘 할 수 있는 게 사전 구상권이야.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야. 자, 그랬을 때 병이 제3 채무자로서 이 1억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했지. 변제를 하면 병이 을한테 구상권을 할 수 있지.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지연이도 이해되지, 네. 이제? 네. 여기 구상권인데, 여기서 병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1억을 변제 전에 미리 을한테 나 1억 미리 줘. 내가 앞으로 변제할 거니까. 하고 청구하는 게 사전 구상권이야. 근데 이 사전 구상권을 예를 들어 병이 을한테 1억을 받았어. 사전 구상권을 행사했으면 병도 을한테 해줘야 될 게 있겠지. 네. 네. 그러니까 너 1억을 줘.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해줘 하는 대신 을은 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 안 생기나? 할 수 있어요. 권리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사전 구상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처럼 혹이 하나 달리는 거야. 내가 을한테 사전 구상권 행사해서 돈을 미리 받는 순간 그게 혹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전 구상권도 혹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혹이 있는 것들은 이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혹이 있는 것 가지고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기는 할 수 없다. 하자 알았지? 있는 건 안 되는 거네요. 어? 하자가 있는 건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자가 아니지. 하자가 아니라 혹이 있다고 생각해. 이걸 혹을 떼내야 되는 거야. 동시이행 항변권. 내가 등기를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등기도 안 해주고 내가 돈 내놔라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그냥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냥 예를 들어 온유한테 1억 빌려줬어. 그럼 1억 내놔 할 수 있지. 그거는 혹이 없는 거잖아. 혹이 없는 거니까 내가 빌려줬는 거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대신 너도 나한테 받을 거 있지? 상기하자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집을 팔고 등기를 해주고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 받을 거 가지고 너 나한테 줄 거 있지? 그거하고 상기하자는 안 되는 거야. 왜? 등기를 해줘야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나? 그래서 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은 상계가 불가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자동채권 그리고 사전구상권이 있는 자동채권 가지고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이거 나중에 1년 후에 너희들 설명할 수 있나? 후배들한테? 이런 거 한 줄 한 줄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기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 못하면 자꾸 이 동영상을 보고 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그렇구나 한 20% 이해했다. 절대 그건 아는 게 아니야. 100% 모르면. 이사장님. 이해한 것들은 동영상을 굳이 안 봐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보면서 이해했으면 안 봐도 되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보면 내가 다 알아야 돼. 이해했으니까. 제가 아는 것도 다 봐가지고 계속 보긴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서 알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자꾸 몇 번 반복해서 듣고 해서 이제 그걸 체득을 시켜야 돼. 자꾸 영어 단어도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잖아. 똑같아 이것도. 내가 당장은 알았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2번 항변권이 부착된 수동채권과 양채권 모두 부착된 경우는 상기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자동채권에 혹이 달려있는 채권이라면 이 자동채권이 항변권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거 가지고 상계를 못한다고 했지. 상계를 할 수 없는데 마침 이 수동채권에도 혹이 달려있는 항변권이 있는 채권이야. 그러면 이때는 또 돼. 상계가. 둘 다 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때는. 오케이? 그래. 이때는 나만 혹이 있고 저 사람은 혹이 없으면 상계를 못하는데 둘 다 혹이 있으면 똑같잖아. 이제는 그 사람이랑 나나 조건이 같잖아. 그때는 또 상계가 되는 거야. 자 3번 고의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온유하고 지연이가 있는데 지연이가 가다가 온유를 발로 한 대 찼어. 발로 차서 온유가 어떻게 됐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얼마나 힘껏 찼는지 병원을 입원을 했어. 자 그러면 누가 채권자냐? 이 상황이면 지금 저요. 네가 채권자냐? 네, 제가 채권자. 그렇지. 온유가 채권자지. 온유가 차였으니까 지연이한테 너 보상해줘 할 수 있지. 지연이는 보상을 해줘야 될 채무가 있지. 그런데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일어났어. 근데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1일 날 온유가 지연이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지연이가 온유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제 둘 다 채권 가지고 있지. 원래 지연이가 온유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줘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1월 1일 날 3월 1일 날 지연이가 자꾸 돈 안 주니까 온유가 얄밉잖아. 그래서 가서 발로 한 대 찼는데 얼마나 힘껏 찼는지 온유가 발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지연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 원래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 이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지연이가 줘야 될 채무, 지연이가 일으킨 채무, 이게 무슨 채무야? 이게 수동 채권이요. 이게 수동채권인데, 이 수동채권이 지금 뭐냐 하면, 지연이가 폭력을 행사해서 생긴 채권이지. 네. 폭력을 행사해서 생긴 채권이자, 그게 뭐냐면,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거야. 맞지? 지연이가 고의로 온유를 발로 찼잖아. 안 차도 될 거를. 그래서 발을 부러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연이가 온유한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거야. 자, 요렇게 온유한테 채권을 만들어 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과 야, 요거 두 개 셈셈이 하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이야. 요건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불법행위니까요. 만사회. 뭐 불법 행위라도 어차피 온유도 받을 게 있고 지연이도 받을 게 있으면 둘 다 1,000,000원이야. 그럼 셈셈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합병권 같이 뭐가 부착된 거 안 된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는 뭐 붙어 있는 게 없잖아. 혹이 없잖아. 예를 들어 지연이가 1,000,000원 빌려줬어. 온유한테 1일 날. 이거 돈 빌려줘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자동 채권이. 혹이 없잖아 이거는. 그렇지, 깨끗한 채권이지.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자, 온유가 3월 1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받아야 될 2,000,000원도 깨끗한 거잖아.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온유가 뭔가를 또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1,000,000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잖아. 둘 다 깨끗한 건데 이거는 상계를 할 수 없어. 왜 상계를 못 할까 이 말이야. 그냥 불법행위여서. 그래, 왜 불법 행위면 안 되냐고. 그래, 설명을 해봐라. 이유를 지연이가 설명해봐라. 지연이 어디 갔나? 아니요.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 그럼 일단 답부터 해야지. 이해하고. 네, 지금 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지금 칠판 때문에. 쉴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봐라.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연이가 온유한테 돈 받을 게 있지. 네. 돈 받을 게 있는데 온유가 돈을 안 줬지. 돈을 안 주니까 지연이가 열받아서 온유를 발로 차서 병원에 입원시켰지. 입원시키고 셈셈이 하자. 만일에 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이렇게 셈셈이 하는 게 허락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럼 일부러 나 다리 차라고 하겠네. 어? 네. 그 자해공갈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 찾아가서 어떻게 뭐 자기 상습비 비게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해공갈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내가 돈 받는데 돈을 안 줘. 그럼 칼 가져가서 그 사람 진짜 손가락 하나 잘라버려. 잘라버리고, 그래, 내 1,000,000원 안 받을게. 이걸로 셈치자. 만일이 된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맞지? 그럼 돈 빌려주고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돈 빌린 사람이. 만일에 그게 된다면 온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지연이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1,000,000원 받을 거 있는데 죽였으니까 내가 한 9,000,000원 좀 더 주면 되겠네. 원래 1,000,000원 받을 거 있으니까 이렇게 셈셈이 쳐도 된다는 거야. 만일 그게 허락된다면. 그럼 큰일 나지, 사회가. 온통 사회가 서로 피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은 늘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어야 돼. 맞지? 돈 안 갚으면 그냥 그래, 돈 대신 그냥 손가락 하나로 할까? 아니면 귀 하나 할까?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지. 창자 하나로 할까? 막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고의의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할 수 없다. 오케이? 네. 이해가 됐나? 네, 이해됐어요. 자, 4번.
4번은 여기 적어놔라. 741조가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뒤에 가서 배울 거야. 750조가 뭐냐면 불법행위에 따른 반환 손해배상이야. 741조는 부당이득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이득을 취해갔어.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해줘 하는 거고, 750조는 상대방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했어. 아까처럼 예를 들어 나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나를 속였다든지 뭐 불법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그래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경합되는 자동채권. 그러니까 내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자동채권이에요. 이 채권에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 내가 이걸로도 받을 수 있고 이걸로도 받을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불법행위로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뭘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온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 요 채권에 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두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채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거야. 지원이의 채권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 있는 거야. 근데 온유가 지연이한테 요 채권 가지고 지연이한테 상계를 상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상계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앞에하고 앞에 거하고 설명이 비슷한 거야. 이 불법행위가 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5번 압류금지 채권과 지급금지 채권. 자,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없어.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또 이 채권은 누군가의 지급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채권은 압류도 안 되고 지급도 안 돼. 이 채권을 압류할 수도 없고 지급할 수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자동채권으로 이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야. 이 채권은 지금 거의 사기죠. 이 채권은 어떻게 보면 채권은 땅바닥에 바위에 못질해서 벽에 못질해서 박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뭐 움직일 수 없는 채권이야. 압류할 수도 없고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채권이란 말이야. 움직일 수 없는 채권을 내가 가진 상계 할 수 있는 이 채권으로 요거를 소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채권은. 이 채권은 특별한 채권이라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채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들겠어. 맞지? 이 채권은 없어지지 아주 강력한 채권인 거야. 이 채권을 압류할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강력해. 압류하면 소멸을 할 수 있는데 지급 금지도 시킬 수 있는데 지급 금지도 못 시키는 아주 강력한 채권이란 말이야. 그 채권을 내가 없애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자동 채권을 만든 다음에 그 채권과 상계하고 싶으면 상계해버리면 그 채권을 원래 이 채권은 일반 채권이 가지고 있는 보통 채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10이라면 이 채권의 파워는 100인데 1대 10의 비율인데 1대 1로 상계하면 되나 안 되나? 사기죠. 안 되잖아. 이 압류 금지 채권과 지급 금지 채권은 거의 파워가 10배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란 말이야. 그 채권과 일반 채권 하나 가지고 1대1로 상계를 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 온유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는 100만원짜리고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는 10만원짜리야. 그러니까 지연이가 온유 거 100만원짜리 깨뜨리고 10만원짜리 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뭐 똑같은 플러스인데 뭐 어때? 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할 수 없다. 네. 사실 뭐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면 당연한 것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살짝 어렵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쉽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 알았지? 아니고 이거를 어떤 어려운 상으로 자꾸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암기도 안 되는 거야. 자, 판례 1번. 부부 일방이 가지는 양육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을 시, 자, 예를 들어
온유와 그냥 예를 들은 거야. 지연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온유와 지연이가 부부야. 그냥 지연이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한 거야. 그럼 온유야 뭐 기분 안 나쁘겠지 뭐.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어? 부부가 이혼을 했지. 이혼 지금 막 조정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거 막 하고 있지. 그래서 양육비 달라고 그러고 막 하고 있지. 그럼 양육비 이게 아직 얼마를 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 지연이가 둘 중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양육을 하기로 했어. 지연이가 양육을 하기로 했어. 그럼 양육비를 지연이는 많이 받고 싶잖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싶잖아. 근데 온유는 능력이 안 돼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줘. 그럼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거잖아. 근데 아직 조정이 안 돼서 양육비 채권이 확정이 안 됐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채권 확정되지 않는 채권 가지고 예를 들어 또 뭐 어떤 다른 채권하고 퉁치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아직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500만 원짜리하고 퉁칠 수 있을까? 못 치지. 지연이가 나 이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확정됐을 때 이게 5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상기를 할 수 없다. 확정 전에는. 그래서 확정 이후에 이행기가 도달 후 그때 독립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때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상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 채권 언제? 확정돼야 뭐 자동 채권으로 상기도 할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확정되기 전에는. 자, 2번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불법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중과실로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어. 과실로. 우리가 앞에 3번에 뭐라고 했지? 고의로 불법행위. 아까 지연이가 온유 발로 찬 것은 돈 안 주니까 속상하니까 그냥 발로 걷어 찼지. 지연이 그렇게 찼잖아 너. 그것은 고의로 발로 찬 거야. 고의로 불법행위한 것을 수동행위로는 상기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뭐 길 걸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다 내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하다가 내 발에 걸렸는데 나는 고의가 없잖아. 맞지? 내가 지나가다 걔 민 것도 아니고 발로 찬 것도 아니잖아. 근데 걔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뭐? 이 고의가 아니라 그냥 중과실이야. 과실이란 말이야. 과실로 내가 어떤 그 아이 코를 깨트려 버렸어.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거야. 이때는 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상계를 할 수 있다. 알았지? 이때는 상계를 할 수 있다. 고의로 된 것은 지연이가 주먹으로 쳤어 상계를 채권을 만들어서는 할 수 없지만 지나간 애가 우연히 발에 걸려 넘어져서 나의 고의가 없이 과실로 그렇게 된 것은 상계를 할 수 있다. 자,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나 자신의 고의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 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온유가 사장님이야. 온유가 사장님인데 온유한테 직원이 있어. 사장님 밑에 직원이 있겠지?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어.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어.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이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 자, 요즘 어떤 게 있지? 요즘 36조 이런 것도 지금 요즘 사회에 요즘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공장이나 이렇게 하다가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었어. 잘못해서. 그럼 어떻게 돼? 그 회사 사장이 다 책임지도록 돼 있어, 지금. 회사 사장이 감옥 가도록 돼 있어.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장 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아니, 내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현대 어디 무슨 공장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네. 아이언 알지? 아이언 녹이는 그 용광로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한 400 몇십도 되는데. 네. 근데 뭐 사장이 밀어서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하다가 실수로 떨어졌겠지? 네. 뭔가 안전장치를 했겠지? 네. 했는데도 사고는 일어나잖아.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그럼 책임을 누가 져? 그 사장이 진다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장이죠. 그럼 상가장이 감옥 가는 거야. 응? 뭐 현장에 누구 있고 없고 간에 최고 책임자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럼 그런 사고 안 나도록 사장으로서 더 잘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 그걸 뭐라고? 사용자 책임. 사용자의 책임이다. 사용자라는 단어를 써. 사용자. 사장 책임하면 쉬울 건데 사용자 책임. 네. 자, 이렇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금 사용자가 누구야? 사장이란 말이야. 사용자는 이 직원이 잘못해도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사장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이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 행위가 아니지. 지금 사장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직원이 잘못했잖아. 그렇지만 자신의 고의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없다.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도 상계를 한다든지 그 책임을 피하려고 뭔가 할 수 없다.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자, 4번, 5번까지만 하자. 이거는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 또 상계 적상이 되고 난 이후에 변제기가 되고 난 그러니까 상계 적상 변제기가 오고 난 이후에 이 소멸시효가 와도 상계할 수 있었다 그랬지? 네. 기억나지?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이 이 지급 금지가 돼 버렸어. 지급 금지가 되면 이 채권에 돈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지급 금지가 되기 전에 이 채권을 취득을 했어. 이때는 깨끗하지? 이 채권이 지급 금지가 되기 전이었어. 아까 앞에 얘기했지.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상기할 수 없다 그랬지? 없다 그랬잖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그랬지? 왜? 파워가 10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채권이 앞으로 1월 1일에는 일반 채권이었어. 근데 2월 1일이 되면 지급금지 채권이 돼. 어떻게 된다고? 파워가 10배로 상승하지? 파워가 10배로 상승한단 말이야. 이때는 지급금지 채권 되면 이 채권하고 내가 가진 채권하고 상계를 할 수 있나 없나? 못한다고. 내가 가진 채권과 지금 이 다른 사람이 가진 채권이 지급금지 채권이 되는 순간 나는 이 채권과는 상계를 못한다고. 그런데 그 지급금지 채권이 언제 됐냐면 2월 1일 날 됐어. 그런데 1월 1일에는 지급금지가 되지 않았어. 알았지? 그런데 요때 1월 1일 날 내가 가진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과 이때는 상계할 수 있었겠지. 상대방의 채권도 일반 채권이니까 상계 가능했지. 근데 2월 1일에는 상계를 못 하겠지. 근데 2월 1일 전에 1월 1일 날 상계를 할 수 있었어. 이때는 상계를 할 수 있었어. 앞에 상계 적상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상계를 할 수 있다. 왜? 이때는 평범한 채권이니까. 너도 파워가 1이고 나도 파워가 1이니까 상계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2월 1일 날 지급 금지가 됐어. 그럼 3월 1일 날 내가 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상계를 할 수 있다. 왜? 1월 1일 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 1월 1일 날 상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월 1일 날 상계를 할 수 있어. 그때 지급 금지되기 전에 내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이해하나? 원래는 안 됐지. 2월 1일은 원래 안 되는데 1월 1일 날 내가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상대방의 채권이야. 상대방의 채권이 1월 1일 날 일반 보통 채권이었어. 보통 채권이어서. 그런데 이 채권이 2월 1일 날 지급금지 채권이 돼. 2월 1일 날 지급금지 채권이 되는데, 자, 만일에 나의 채권이 2월 20일 날 내가 그 사람한테 채권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2월 20일 날 생긴 이 채권 가지고 2월 1일 날에 이 지급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지연이는? 그 전에 이미 상계가 됐으니까. 할 수 있어요. 상계 적상이. 잘 들어, 얘들아. 네. 자, 나의 채권은 언제 생겼어, 지금? 지금 2월 20일 날. 나의 채권은 2월 20일 날 생겼어. 자, 상대방의 채권은 1월 1일 날 생겼고 2월 1일 날 지급금지 채권이 됐어. 네. 지급금지 채권이 되기 전에 이때 2월 1일 전에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나한테 채권이 있었나 없었나? 있죠. 없어요. 나한테 채권이 있었다고? 2월 20일 날 채권 생겼는데 채권이 없잖아. 네. 이때는 채권이 없어서 나한테는 채권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지급금지 채권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채권이 생겼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의 채권이 이미 지급금지 채권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네. 그런데 내가 2월 1일이 아니라 내 채권이 언제 생겼어? 내 채권이 1월 10일 날 생겼어. 내 채권이. 그리고 상대방 채권이 2월 1일 날 지급금지 채권이 되었다고. 자, 그러면 3월 1일 날 내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 네. 이때는 주장할 수 있어. 왜? 지급금지 채권 되기 전에 나한테도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일반 채권이고 나도 일반 채권이고 둘 다 1대1의 힘을 가진 채권이 나도 이때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 네. 이거 지금 논리가 똑같지 않냐 계속? 네,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지. 맨 처음에도 이렇게 넣었고. 계속 똑같잖아 지금 이게. 네. 양육비 채권도 확정돼야 되고 확정 안 되면 안 됐고 또 뭐가 있었어? 또 뭐 소멸시효. 그래. 소멸시효 전에 뭐가 있었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나중에 소멸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었지. 근데 소멸시효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어? 못 한다고. 다 논리가 똑같잖아 지금. 다른 게 아니잖아. 이걸 헷갈려 하면 어떡해. 4번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 지급금지 전에 취득을 했어. 채권을. 그때는 양채권이 다 상계적상이기 때문에 또는 반대 채권이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 또는 먼저 변제기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급금지 되었지만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 채권으로 압류되기 전에 성립이 존재했다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지급금지 전에 지급금지가 이때 됐어. 근데 지급금지 후에 내가 채권이 생겼어. 채권이. 이때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 없어요. 없지. 내 채권이 나중에 생겼으니까 상계할 수 없잖아. 네. 근데 내 채권이 비록 생기긴 이때 생겼지만 이 채권의 원인이 이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지급금지 전에 원인이 있었어. 이미. 이 채권 앞으로 한 달 뒤에 생길 거야 라는 그 원인이 이미 여기 한 달 전에 생겼어. 그렇다면 단지 발생을 지급금지 다음에 발생했지 원래 원인은 지급금지 앞에 원인이 발생했어. 원인이.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자, 예를 들어 온유가 은행에 왔어. 온유가 은행에 1시에 왔어. 네. 1시에 와서 뭘 뽑았지? 번호표 뽑잖아, 번호표. 네. 번호표 1번 뽑았어. 자, 지연이가 2시에 왔어. 번호표 2번을 뽑았어.
번호표 2번을 뽑았는데 온유가 1시에 와서 번호표를 뽑고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지연이가 네. 2시에 왔어. 보니까 온유가 없는데? 어? 그런데 2번이야. 어? 네. 그리고 온유가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지연이가 있어. 그러면 지연이가 먼저 은행 처리를 하나, 온유가 일 처리 먼저 하나? 제가요. 아니지, 온유가 먼저 하지. 네, 저거 먼저. 네. 온유가 1시에 와서 번호표 1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네. 넌 2시에 와서 2번을 가지고 있고. 단지 지연이가 들어올 때 온유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지연이가 온 거야. 맞지? 어. 네. 그래서 지연이가 들어올 때 온유는 없었지. 시간적으로 봐서는. 네. 지연이가 있을 때는 온유가 없었어. 들어올 때는. 그렇지만 원래는 온유가 그 전에 있었지. 어? 네. 네. 원인 되는 이유가 그 전에 이미 생겼지. 네. 생기고 잠깐 화장실 비운 사이에 지연이가 왔단 말이야. 그렇다고 지연이가 먼저 하면 돼? 안 되지. 온유가 원래 1번 표를 가지고 있는데, 맞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초가 되는 원인이 먼저 이미 성립했다면 지급금지 이후의 채권을 취득해도 이걸로는 상계할 수 있다고. 원래는 안 되지만, 맞지? 네. 이해했나? 네,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자.